자, 볼게요. 7-3 해수의 순환 파트 하겠습니다. 자, 이쪽 파트는 어렵지 않습니다. 시험 문제로도 많이 출제되지 않고 있고 몇 가지 암기할 것만 기억하고 나면은 쉽게 접근할 수 있어요. 자, 1번 해류부터 볼게요. 자, 1번 해류. 해류는 해수 바닷물이죠. 바닷물의 일정한 흐름. 요것을 해류라고 불러주는데 해류는 바뀔 수가 있을까 없을까? 바뀔 수가 있을까? 없어요. 해류는 항상 일정한 그 방향대로 흐르는 것을 해류라고 하는데 얘는 바뀔 수가 없어. 알겠어? 왜 바뀔 수가 없을까? 이 해류가 나타나는 이유는 바람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람은 뭐 때문에 나타날까? 바람은 한 고기압과 저기압이 있잖아요. 고기압과 저기압이 있는데 고기압은 공기가 많이 뭉쳐있는 것을 고기압이라고 하고 공기의 양이 별로 없어. 공기의 양이 별로 없기 때문에 공기가 누르는 힘인 기압이 약해지는 부분을 저기압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공기가 많은 곳에서 공기가 적은 곳으로 공기가 이동하겠죠. 그렇죠? 순환해야 되기 때문에 공기가 이동합니다. 이 공기의 이동을 우리가 바람이라고 불러요. 그렇죠. 그런데 이 고기압과 저기압은 또 어떻게 나타나냐면 온도에 따라서 나타나는데 온도가 낮은 곳은 보통 기압이 높아요. 온도가 낮다는 것은 지네들끼리 공기가 뭉쳐서 밑으로 가라앉았을 때 공기가 많은 상태, 이 상태를 고기압이라고 하는 거고 온도가 너무 높아서 밑에 있는 그 공기들이 위로 도망가는 거야. 그러면 그 공기의 양이 부족하겠죠. 그러면 저기압이 되는 거죠. 자, 바람이 바뀐다는 것은 이 온도가 바뀐다는 건데 이 지구상에서 어떤 지역의 온도가 바뀔 수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저위도 지역, 적도 지역이 갑자기 추워지고 극지방이 갑자기 더워질 수가 있어 없어? 없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 해류가 반대 방향이 바뀐다는 것은 지구상의 기온, 기압 자체가 전부 뒤죽박죽이 된다는 거야. 알겠어? 절대로 해류는 방향이 바뀔 수가 절대로라는 말은 없겠죠. 하여튼 우리가 배우는 상태에서는 없어요. 바뀔 수가 없습니다. 해류 발생 원인부터 보겠습니다. 뭐 때문에 그랬지? 방금 얘기했어요. 해류의 발생 원인. 뭐 때문이니? 그렇지. 바람이죠. 바람인데 어떤 바람? 일정한 방향으로 부는 바람 때문에 해류가 발생한다. 해류는 바닷물의 흐름이겠죠. 그렇죠? 자, 두 번째 해류의 역할. 해류가 어떤 역할을 해줄까? 지구 전체 에너지, 대문자 2라고 쓰면 에너지입니다. 지구 전체 에너지 평형에 기여한다. 이 해류가 그런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에너지가 많이 들어있는 데서 에너지가 적게 있는 쪽으로 바닷물의 흐름을 통해서 이렇게 이동을 할 수가 있다는 거. 전체적으로 평형을 맞춰준다는 거죠. 두 번째, 날씨와 기후에도 이 해류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종류를 볼게요. 이거부터 중요합니다. 종류. 해류의 종류. 얘는 중요하기 때문에 별표 하겠습니다. 해류의 종류는 따뜻한 해류와 차가운 해류 이렇게 두 개로 분류를 할게요. 따뜻한 해류 뭐라고 부르면 좋을까? 난류. 그렇지. 난류라고 부르면 되겠죠. 차가운 해류는 뭐라고 부르면 좋을까? 한류라고 부르면 되겠죠. 난류. 9번부터 세 개가 나와야 되는데 두 개만 해버렸네. 자, 첫 번째 9번. 여기 난류. 이쪽은 보이니? 한류. 보이니 이거? 맨 밑에 한류? 보이나요? 민서야, 여기 맨 밑에 한류 보여? 알았어. 자, 수온부터 보겠습니다. 자, 난류와 한류, 수온이 어디가 높을까요? 당연히 어디가? 난류죠. 난류가 수온이
높다. 한류는 수온이 낮다. 한글로 적어도 됩니다. 높다, 낮다 이렇게 적으면 되죠. 그 다음에 형성 위치 볼게요. 자, 형성 위치를 위도로 구분을 했을 때 보자. 지구본을 이렇게 봅니다. 자, 난류하고 한류가 어디서 만들어졌을까? 여기가 적도지방 아니야, 그치? 저위도잖아요, 그쵸? 저위도는 태양 복사 에너지를 많이 받기 때문에 더운 지역이잖아, 그치? 이 더운 지역에서 난류가 형성되겠어? 한류가 형성되겠어? 당연히 난류겠죠. 난류가 형성돼가지고 위로 올라가는 거, 이거를 난류. 그 다음에 형성 위치 한류는 어디 위쪽이나 맨 아래쪽이나 맨 위쪽에서 형성되겠죠. 우리나라에서 본다면 우리나라는 중간에 있잖아. 그럼 한류는 위에서 밑으로 내려와야 되겠지. 그지? 그래서 위도를 본다면 난류는 저위도. 난류는 저위도에서 형성될 거고요. 그 다음에 한류는 고위도. 에서 형성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용존 산소 볼게요. 용존 산소. 산소는 기체입니까? 액체입니까? 고체입니까? 상온에서. 상온, 평상시 온도에서 산소는 어떤 상태로 있어? 기체 상태로 있잖아요. 기체는 액체, 용매의 온도가 어떻게 해? 높아야지 많이 녹을 수가 있어? 낮아야지 많이 녹을 수가 있어. 그렇지. 차가운 물에 기체가 많이 녹을 수 있을 거 아니야. 이거 6단원에서 배웠죠. 기체의 용해도 파트. 그지? 자, 그러면은 난류에 산소가 많이 들어있겠어? 한류에 산소가 많이 들어있겠어? 한류. 그렇죠. 차가운 물에 더 많이 녹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한류에 용존 산소가 더 많이 들어있다. 난류에는 산소가 좀 적게 들어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염분 볼게요. 염분. 자, 염분이라고 하는 것은 염류의 양에 따라 결정되는 거 아니니 염류가 많이 들어있으면 염분이 높다. 염류가 적게 들어있으면 염분이 낮다라고 하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이라고 비교를 하겠습니다. 이 뜨거운 물에 고체가 많이 녹을, 염류라고 하는 것은 고체죠. 염화나트륨, 염화마그네슘 이런 것들 고체 물질 아니야. 그치? 소금 이런 거니까. 그러면 그 염류는 뜨거운 물에 많이 녹을 수가 있나? 차가운 물에 많이 녹을 수가 있나? 이것은 고체의 용해도죠. 도윤아. 따가운 물은 뭐야? 따뜻한 물에 고체가 더 많이 녹을 수가 있잖아요. 그 고체의 용해도는 온도가 높을수록 용해도가 증가한다였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염분은 난류에서 높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한류에서는 염분이 낮아야 합니다. 됐나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만 적어 놓을게요. 종류 봤습니다. 너무 빠른가? 재현아, 너무 빨라? 괜찮아? 자, 4번. 4번 아니고 2번으로 넘어가자. 2번. 우리나라 주변의 해류. 자, 우리나라를 그려야 되겠지. 그래요? 그릴 수 있어? 아니요. 왜? 잘 그렸잖아. 왜? 뭐 문제 있어? 괜찮죠? 이 정도. 여기 저 제주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으면 저기 일본이 있어야 되겠죠? 에이, 독도 이 정도. 울릉도, 독도. 됐지? 그지? 자, 그 다음에 일본. 일본이 훨씬 커요. 지금 우리나라보다. 그지? 훨씬 큽니다. 자, 그러면 난류랑 한류니까 빨간 거랑 파란 걸로 표시를 하겠습니다. 자, 저위도. 요 밑에가 저위도일 거 아니야. 그치? 저 위에는 고위도겠죠. 저위도에서 이 따뜻한 해류, 난류죠. 난류가 올라옵니다. 난류가 올라오는데 큰 덩어리가 하나 일본 쪽으로 지나갑니다. 이것을 쿠로시오 해류라고 하겠습니다. 쿠로시오 해류. 난류니 한류니?
난류야 한류야? 난류. 난류겠죠. 저기도에서 만들어져 갖고 우리나라 쪽으로 위로 올라왔기 때문에 얘는 난류가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쿠로시오 해류에서 갈라져 가지고 우리나라 쪽으로 두 개의 해류가 들어올 거야. 난류입니다. 우리나라의 동해 쪽으로 들어오는 동한 난류가 있고요. 우리나라의 황해 쪽으로 들어가는 황해 난류가 있어요. 자, 종류만 알면 됩니다. 세 개 배웠죠? 난류는 세 가지입니다. 쿠로시오 해류와 동안 난류와 황해 난류. 얘가 덩어리가 큰 거고요. 요 쿠로시오 해류에서 갈라져 가지고 우리나라의 동쪽으로 들어가는 동안 난류,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황해 쪽으로 들어가는 황해 난류, 이렇게 총 세 종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북쪽에서 고위도에서 만들어져서 내려오는 것 중에서 이쪽에 있는 중국 쪽으로 들어오는 연해주 한류.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북한 쪽으로 내려오는 북한 한류. 이렇게 두 개. 총 5개입니다. 이거 암기해야 돼요. 여기까지 일단 적어볼까요? 동안 난류가 있고요. 북한 한류가 있습니다. 이 두 개가 만나는 지역이 있어. 어디야? 동해에서 만날 거야? 아니면은 황해에서 만날 거야? 동해. 당연히 동해겠죠. 동해에서 북한 한류 내려오고 동안 난류가 이 두 개에서 만나는 지역이 있어. 이 지역에는 물고기가 많이 살까 적게 살까? 여기는 많이 삽니다. 왜 많이 살까요? 난류와 한류가 만났어. 그럼 왜? 그게 왜? 난류는 물고기는 난류성 어종과 한류성 어종이라는 게 있어서 따뜻한 곳에 사는 물고기가 있고 차가운 곳에 사는 물고기 어종들이 따로 있단 말이야. 그치? 그런데 여기는 두 개가 섞여요. 그럼 어떻게 될까? 난류성 어종도 있고 한류성 어종도 둘 다 있는 거야. 그럼 많이 잡히겠죠? 그죠? 그래서 물고기가 많이 잡히는 요 지역 이름을 조경수역이라고 불러요. 중요합니다. 조경수역 적어 놓으세요. 조경수역의 특징 중에는 여기 조경수역 안에는 뭐가 풍부하다? 영양염류라고 해서 물고기 밥이에요. 그리고 플랑크톤 이런 것들이 많은 거야. 그럼 물고기가 이쪽에 많이 먹으러 오겠죠. 왜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길까? 한류와 난류가 만나면 따뜻한 물과 차가운 물이 만나기 때문에 이게 대류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물이 아래쪽부터 위쪽까지 막 섞입니다. 그럼 바닥에 깔려있던 염류들이 위로 올라올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럼 이쪽에 먹이가 많다고 보면 되겠죠. 됐습니까? 됐나요? 영이에요. 영양, 염류, 염류. 됐나요? 이 조경수역은 또 하나를 더 해줘야 돼요. 자, 여름하고 겨울의 이 조경수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름부터 할게요. 이 여름에는 이 난류가 세겠어? 한류가 세겠어? 여름에 우리나라에 봤을 때 난류가 힘이 세니? 한류가 힘이 세니? 여름에? 난류. 난류가 힘이 세겠죠. 난류가 힘이 세니까 동안 난류가 저 멀리까지 치고 올라가는 거야. 여기까지 올라갔어. 한류는 여기 위에서 멈췄어. 그럼 조경수역은 어떻게 될까? 위로 올라갑니다. 조경수역이 여름에는 조경수역의 위치가 위로 올라갈 수가 있어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겨울 보겠습니다. 겨울에는 어떤 게 힘이 세니? 한류가 힘이 세겠지. 그럼 한류가 힘이 세니까 이 한류가 난류를 밀어내리겠죠. 그쵸? 밀어내립니다. 그럼 조경수역은 어떻게 될까? 조금 밑에 형성되겠죠. 그쵸? 맞습니까? 조경수역의 위치는 바뀔 수가 있어요. 이게 언제라고요? 얘가 여름입니다. 여름에는 올라가고요. 겨울에는 밀고 내려옵니다.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언제 그 고기잡이가 잘 되겠어? 겨울이죠. 여름에 난류가 많이 있을 때, 난류가 힘이 셀 때 위로 밀어 올린단 말이야. 그럼 여기까지 우리가 물고기 잡으러 갈 수 있어? 없어요. 북한 쪽으로 치고 들어갈 수는 없다고 알고 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겨울에 이 조경수역이 밑으로 내려왔을 때 우리가 고기잡이가 더 잘 되죠. 조경수역의 위치 기억해놔야 됩니다. 계절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어요. 됐나요? 자, 2번 조석현상. 아까 네모 1번이었어요. 네모 1번의 이름은 해수. 우리나라 주변의 해류. 이게 1번 네모야. 1번 네모가 우리나라 주변의 해류가 1번 네모입니다.
자, 조석 현상 보겠습니다. 1번 조석 현상이 뭐냐? 요거부터 알아야 되겠죠. 자, 조석 현상은 뭐 단순히 뭐 이거 쉬워요. 밀물과 썰물이 반복되는 현상을 조석 현상이라고 합니다. 밀물과 썰물이 반복되는 현상. 자, 요것을 조석 현상이라고 하는데 밀물이 뭔지 알지? 밀물이 뭐야? 밀고 들어오는 게 밀물이야. 그럼 밀물이 많이 들어왔어. 물이 높아지겠죠? 그 다음에 썰물은 뭐야? 썰물은 쓸고 나가는 걸 썰물이라고 합니다. 그럼 썰물이 많이 쓸고 나갔어. 그러면 물이 낮아지겠죠? 그쵸? 물이 많아졌을 때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지? 만조라고 부르고, 물이 적어졌을 때를 간조라고 불러요. 그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조석 현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바닷물이 있어요. 어떤 날이었어요? 자, 물이 꽉 차 있는 상태가 있을 거고요. 물이 다 빠져나가 가지고 물이 별로 없는 상태가 있을 거야. 이때 물이 꽉 차 있을 때를 뭐라고 부른다 그랬지? 만조. 만조. 그 다음에 물이 다 빠져나간 상태. 여기를 뭐라고 그랬죠? 간조. 간조라고 했죠. 간조라고 부릅니다. 자, 그리고 이 만조와 간조의 이 수위 차이, 이걸 뭐라고 부를까요? 이것을 조차라고 부를 겁니다. 조차. 됐니? 됐어요? 됐어? 지금 다 알고 나서 들으니까 재밌지? 알고 나서 다 아는 상태에서 다시 들으면 또 재밌어. 자, 보자. 그 다음에 어떤 날은 만조야. 만조임에도 불구하고 물이 많이 차오르지 않았고 조금밖에 안 차올랐어. 그렇지만 여기도 만조라고 부르긴 합니다. 만조가 있고요. 물이 빠지긴 빠졌는데 물이 별로 안 빠지고 적당히만 빠진 거야. 여기 또 간조라고 해요. 이런 날도 있고 차이가 여긴 조차가 어때요? 커 작어? 조차가? 작아요. 여긴 조차가 작아요. 조차가 이렇게 크게 나타나는 날을 우리가 사리라고 부를 겁니다. 사리. 여기가 사리가 됩니다. 사리. 어떤 날은 만조일 때 물이 엄청 많이 차올랐고 어떤 날은 간조인데 물이 굉장히 많이 빠졌어. 이 차이. 그래서 조차가 엄청 크게 나타나는 날을 사리라고 부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날은 만조와 간조임에도 불구하고 물 차이가 별로 없어요. 그쵸? 여기를 조금이라고 부릅니다. 조차가 조금밖에 안 난다. 조금. 진짜 그래서 조금이에요. 잘 모르겠다. 하여튼 조금이야. 네. 조금. 조차가 조금 나서 조금. 그렇게 생각해. 네. 조차가 조금밖에 안 나기 때문에 조금이라고 생각해도 상관없어. 여기까지. 됐습니까? 됐어요? 필기 다 했니? 네. 자, 계속 보겠습니다. 조석 현상에 대해서 보고 있죠. 자, 밀물과 썰물은 뭐 따로 설명 안 해도 되겠지? 작게 적어줄게요. 네, 밀물은 이렇게 밀고 들어오는 거. 밀고 들어왔어. 여기 밀물이지? 그치? 그 다음에 쓸고 나가는 거. 이게 썰물 되겠죠? 참고표. 다 알고 있을 거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동화 중 다 풀었니? 하는 1회 다 풀었으면 채점 해봐. 뒤에 답지 나오면 거기가 1회까지. 답지가 나오기 시작하면 거기가 1회 끝나는 거야. 자, 조석 현상. 조석 1번. 1번에 sorry. 1번에 얘가 에이씨 다시 에이씨 여기가 1번. 자, 1번 조석 현상에서 1번 조석이 1번 조석 땡땡 밀물과 썰물이 반복되는 현상, 이것을 조석 현상. 그 다음에 2번 하겠습니다. 2번 조석 주기 1번 2번 이거 괄호다. 괄호 2번 조석. 자, 주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조석 주기는 주기라는 얘기를 알고 있죠. 시작해가지고 끝나고 다시 처음 시작까지 돌아오는 걸 주기라고 불러.
주기. 뭐랑 비교하면 좋을까? 파동 1학년 때 배운 거 기억나니? 파동. 빛과 파동은 안 나? 만나요. 안 나. 이렇게 돼갖고 파동이 이렇게 있잖아. 그치? 여기를 뭐라고 불렀어? 마루. 여기는 골. 골. 여기는 마루지? 자, 마루에서 마루까지를 뭐라 부르지? 뭐라고 불렀었어? 마루에서 마루까지를 주기라고 불러요. 그치? 자, 이것도 마찬가지야. 그러면은 조석 주기는 어디에서 어디까지를 조석 주기라고 부를까? 그렇지. 또 간조에서 간조. 그렇지. 조석 주기는 만조에서 만조까지. 여기가 조석 주기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간조에서 간조까지를 조석 주기라고 걸릴 수가 있는데 이 만조에서 만조, 간조에서 간조까지 걸리는 시간. 자, 시간을 조석 주기라고 할 거고요. 만조하고 간조는 하루에 몇 번? 모르지? 하루에 2번씩 나타납니다. 조석 주기 시간도 알아야 되겠죠? 조석 주기 시간은 약 12시간 25분 간격으로 만조와 만조가 다시 나타납니다. 그럼 하루에 2번씩 할 수 있어요? 있어요. 해봐요. 자, 12시에 나타났어. 그러면 한 번 나타났지 만조? 12시간 지나면 몇 시야? 12시지? 12시겠죠? 12시 25분. 12시로 하면 헷갈리니까 오전 7시로 하자. 오전 7시에 만조였어. 다음 만조는 언제야? 오후 7시 25분. 2번 나타나네? 나타날 수 있겠죠? 이렇게 2번이지. 만조와 만조. 2번이잖아. 네.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했고 다음 1번의 조석 현상, 그 다음에 2번 조류. 자, 조류 보겠습니다. 주기적으로 변하는 해수의 흐름을 조류라고 합니다. 몇 시냐? 큰일 났다. 빨리 해야 되겠다. 조류는 주기적으로 변하는 해수의 흐름. 얘를 조류라고 합니다. 해류는 변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조류는 변해요, 안 변해요? 편해요. 변합니다. 변하는 거, 변하지 않는 거 잘 기억해야 됩니다. 자, 어디서 잘 나타나냐? 얕은 바다. 그리고 다도해. 다도해가 뭔지 알아요? 섬이 많은 바다. 섬이 많은 바다를 다도해라고 부릅니다. 얕은 바다와 다도해일수록 조류가 빠릅니다. 빠르다. 자, 이거는 그래프를 봐야 됩니다. 이렇게. 여기가 6시, 여기는 12시, 여기는 18시, 여기가 24시로 할게요. 자, 먼저 여기 지역, 여기서 만조. 자, 이렇게. 자, 요 날은 만조가 몇 번? 2번이겠죠? 어디가 만조니? 만조가 어디니? 여기는 해수면의 높이입니다. 자, 여기 뭐예요? 여기 뭐예요? 만조죠? 여기 뭐예요? 만조잖아요. 그치? 그럼 간조는 어디니? 여기랑 여기 간조 되겠죠? 여기도 간조가 되겠죠? 만조가 되려면 물이 어떻게 돼야 돼요? 차올라야 돼? 빠져나가야 돼? 차올라야 되겠죠? 차오르려면 어떤 물이 나타나야 돼요? 밀물, 썰물 중에서?
썰물. 그렇지. 밀물이 들어오고 나면은 만조가 나타나고요. 만조에서 간조가 되려면 물이 어떻게 해야 돼요? 썰물 빠져나가야 되겠지? 여기도 마찬가지로 밀물, 여기는 썰물, 요것을 조류라고 부릅니다. 됐습니까? 자, 조석 3번. 3번. 조석 현상의 이용 보겠습니다. 2번까지 했고 1번, 2번, 3번. 조석 현상의 이용. 자, 밀물과 썰물이 나타나서 간조와 만조가 나타날 건데 이것들을 어떻게 사용을 하고 있느냐 사람들이. 첫 번째로 바닷길 열림. 보통 황해지방에서 바닷길 열림 체험을 많이 하는데 이 바닷길이 열릴 때는 만조해야 되겠어? 간조해야 되겠어? 간조. 뭐 헤엄칠 일 있어? 간조해야 되겠지? 바닥이 보여야 되니까 걸어갈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간조 때 바닷길이 열리겠죠. 그쵸? 간조. 관광지입니다. 관광지로 이용될 수가 있어요. 자, 두 번째 조개잡이 2번. 조개잡이 이거 뭘까요? 간조? 이것도 간조죠. 만조 때 물이 꽉 차 있을 때는 안 되고요. 물이 다 빠져나가서 간조 상태가 됐어. 그때 바다 쪽으로 들어가서 그 갯벌에서 조개 잡는 거 체험해 본 적 있나요? 있죠? 꽃갱이 같은 걸로 해가지고 그 조개 잡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조력 발전도 있고요. 조력 발전. 물이 들어오고 빠져나가는 것을 이용을 해서 프로펠러, 터빈 같은 것을 돌려서 발전, 전기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거고요. 네 번째 돌담, 김지성, 돌담, 문제 학생, 돌담이나 그물을 바닷가에 쳐놓는 거야. 돌담이나 그물을 바닷가에 쳐놔요. 그럼 만조 때 이 물고기들이 막 들어왔을 거 아니야. 그럼 간조면 뭐야? 물이 쫙 빠져나가겠지. 그럼 돌담을 이렇게 막아놨어. 아, 그 간조 때 나가면. 자, 이렇게 돌담이 있어요. 돌담에서 물고기가 여기 있었어. 그치? 이렇게 물이 다 빠져나가고 나면은 이 돌담에 물고기가 걸리겠지.